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EQA입니다. 2021년 올해 정말로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얼마 전 테슬라 모델 Y도 런칭했는데요. 2021년에는 내연기관 모델만큼 새로운 전기차들이 출시될 거라 예상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EQC에 이어서 이번에 컴팩트 SUV 전기차인 EQA를 런칭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올해 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저와 함께 EQA는 어떤 특징을 가진 전기차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EQA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QA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며 컴팩트 SUV로 먼저 선보인 GLA 풀체인지 모델과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로 인해 EQA는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컴팩트 SUV죠. 배터리 완충 시에는 WLTP 기준으로 426km가 주행 가능한데요. 국내 기준이 적용된다면 300km 후반 혹은 400km 초반 정도로 인증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출력은 140kW, 190마력의 힘을 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은 66.5kWh입니다. 앞으로는 4기통 2000cc 혹은 6기통 3000cc라는 말 대신 배터리 용량을 리뷰하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EQA 250의 가속 성능은 8.9초이며 최고 속도는 16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력이나 가속 성능, 최고 속도 모두 그렇게 월등히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히트펌프는 대신에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 사양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추후에 두 개의 모터가 장착되는 4륜 구동 모델과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40L이며 2열 폴딩 시에는 1320L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량 가격은 독일 기준으로 약 6,3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출시된다면 6천만원 후반대 금액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2021년 새롭게 바뀐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두 번째 전기차 EQA의 디자인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LA 클래스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GLA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들 사이에 있어서도 크게 티가 안 날 만큼 내연기관 차량들과 디자인 차별화를 뚜렷하게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예시로 라지에이터 그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라지에이터 그릴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지만 벤츠는 라지에이터 그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막혀있기 때문에 냉각의 기능도 없고 냉각할 필요도 없죠. 과연 이러한 내연기관과의 차별화를 갖지 않는 디자인이 전기차 시장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전면부 디자인을 GLA 클래스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GLA 클래스, 오른쪽이 EQA입니다. EQA가 라지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 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하단 범퍼의 형상도 거의 유사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EQA를 보니 이보다 앞서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릴을 일체화한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를 디자인 언어로 가져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투싼 등이 떠오르네요. EQA의 이러한 전면부 마스크는 먼저 출시되었던 EQC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라지에이터 상단에도 좌우를 가로지르는 라이트를 적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메르세데스 벤츠 순수 전기차 EQ 라인업의 디자인 시그니처로 가져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넥소에도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있죠. EQC를 보더라도 라지에이터 그릴의 모양은
그대로 남겨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프렁크라고 하죠. 프렁크란 프런트에 있는 트렁크를 의미하는 전기차 시대의 신조어인데요.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부품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보닛의 공간을 트렁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전기차의 특징을 잘 살린 부분이 프렁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EQC를 비롯해서 EQA 또한 아쉽게도 프렁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만 존재하는 것이죠. EQA의 사이드뷰를 GLA 클래스와 비교해 본다면 주유구와 충전구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100%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똑같아 보이시나요? 위의 사진이 EQA, 밑의 사진이 GLA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다른 완성차 브랜드처럼 현재 런칭되는 전기차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EQC도 GLC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들보다는 퍼포먼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차체 바닥에 배터리 탑재로 인해 무게중심이 낮아져 운동 성능은 좀 더 나아지는 전기차만의 장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번에는 GLA와 EQA의 후면부를 비교해 볼게요. 역시나 전체적인 실루엣은 동일하나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며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로고의 위치와 번호판의 위치가 변경되었고요. EQA는 전기차답게 배기구는 삭제되었지만 머플러의 디자인 형상은 디자인 요소로서 그대로 남겨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차이지만 내연기관 차량이 갖추고 있는 요소들을 삭제하지 않고 전기차에 걸맞게 재구성한 것이 독특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좌우를 가로지르는 일자형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 역시나 EQC에서 먼저 선보였던 디자인입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후면부 테일라이트 모두 일자로 이어지는 디자인을 가진 것이 벤츠 EQ 라인업 차량들의 시그니처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전기차 EQS 또한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리미엄이라는 가치를 지켜오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탑 클래스를 유지해 왔는데요. 전기차로 시대가 바뀌면서 그 명성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앞으로 벤츠가 만드는 전기차가 테슬라만큼의 판매량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EQA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GLA 클래스와 거의 똑같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GLA가 풀체인지 되면서 인테리어가 상당히 멋지게 나와서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전기차만의 큰 차별화가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사진 속 모델은 AMG 라인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D컷 핸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0.25인치 듀얼 스크린도 적용되어 있네요. EQA에는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을 넣어줄지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중앙 모니터에서 주변 충전소와 배터리, 잔여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생성된 것이 GLA 클래스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앰비언트 라이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인테리어의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더라도 벤츠만큼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빛을 조절하는 브랜드를 찾아보긴 힘듭니다. GLA 클래스와 차별점 중 하나는 조수석 대시보드 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와서 좀 더 다채로운 인테리어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야간에 EQA를 보면 확실히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EQA와 GLA 클래스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아무래도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체 길이는 EQA가 50mm 정도 더 길고요. 높이 차이는 없고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2열 시트가 좀 더 높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트렁크도 GLA보다는 좀 더 작아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면 EQA와 비슷한 금액으로 출시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경쟁 모델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물론 세 가지 차종이 장르는 모두 다릅니다. EQA는 컴팩트 SUV이고 모델 3는 세단,
아이오닉 5는 CUV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전체 길이는 모델 3가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EQA가 가장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너비는 아이오닉 5가 가장 넓고 EQA가 가장 좁습니다. 전고, 높이는 역시나 SUV답게 EQA가 가장 높고 모델 3가 세단이기 때문에 가장 낮습니다. 실내 공간의 기준되는 휠베이스는 아이오닉은 무려 3m이고요. 모델 3는 2875mm, EQA는 2729mm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비교해보면 EQA는 WLTP 기준으로 426km, 모델 3는 국내 인증 기준으로 446km, 롱레인지 기준이고요. 아이오닉 5는 WLTP 기준으로 450에서 550km를 보여줍니다. WLTP 기준에서 국내 기준 적용 시 거리가 좀 짧아지는 걸 감안했을 때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가장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QA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사항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답게 컴팩트 SUV이지만 다양한 안전사항을 탑재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긴급제동 보조, 반자율주행, 사각지대 어시스트, 핸들 조향 어시스트, 청각을 보호해주는 프리세이프 사운드와 회피 조향 어시스트, 차선 유지 어시스트 등등 정말로 많은 안전사항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반자율 주행과 360도 카메라가 과연 국내 시장에서 기본으로 적용될지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EQA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사실 테슬라만큼 주목을 좀 못 받는 것 같아 뭔가 좀 짠하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2035년이면 10년이 조금 넘게 남은 기간입니다. 이제 10년 뒤에 혹은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음 차 혹은 다다음 차로는 무조건 전기차를 사야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던 완성차 업계들이 전기차 시대 또한 똑같이 지배를 할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서 전기차 시장을 흔들어 놓을지 앞으로가 기대가 되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 EQA의 국내 출시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전기차 소식 꾸준히 앞으로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